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요즘에 경제도 너무 어렵고 부동산 시장도 너무 침체가 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골집도 시골 전원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멋진 산을 뒤로하는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매물건 전원주택은 여기 맨 위에 있는 바로 이 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 세입자라면 여러분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다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라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싶으세요? 저라면은 제가 낸 전세 보증금의 모든 돈을 1원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현재 이 전원주택의 전세 세입자는 아니에요, 다 안 받을게요, 일부라도 괜찮으니 제가 그것만 받고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제발 이 집을 좀 낙찰을 받아주세요 라는 입장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원주택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경매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전원주택을 바로 앞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햇살이 좋아서 집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은 양평군에서 다소 외곽지역 홍천에 좀 가까운 동네예요. 그래도 이 집은 저 시골 홍천에 가까운 집은 아니고 단월면 중에서도 용문면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전원주택이 있는 마을을 바라본 모습이고 2차선 도로에서 여기 이 마을길을 통해서 이 전원주택 단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마을길을 따라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걸어서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이 집이 딱 압도적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을길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완만한 경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경사가 느껴졌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집인데 그 옆에 이렇게 토사가 조금 무너져서 이렇게 방수포를 덮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죠. 조금 더 올라오니까 아래에서 굉장히 멋있다고 본 집이 여기 보이는데 와, 이 집은 주차장부터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자, 경매물건은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요 경사로가 있고 요 옆에다가 계단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계단을 보면서 야, 이건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렇게 토목공사를 할 때 이렇게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잘 해놨네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경매물건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땅 자체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좀 보이세요? 그림자 보세요. 나무 그림자. 그리고 지금 계속 사진이 역광으로 찍히고 있죠. 맞습니다. 이 땅 자체는 북향 땅이에요. 지도로 보시면 바로 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이렇게 남쪽에 산이 붙어있는 북향 땅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양평에 가면은 뭐 이렇게 북향 땅에 전원주택을 만들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북향 땅 전원주택 단지 참 많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북향 땅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경매물건에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용문면 시내가 여기 있고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양평 시내가 있죠. 시내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집 자체도 거의 북향집이다 보니 남쪽에 산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저 뒤에서 비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름에는 시원하겠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이 집이 상당히 추울 수는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집 한쪽에 벽난로 연통이 보이는데 아마 내부에 벽난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집은 벽난로 없으면 겨울에 진짜 춥겠죠. 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남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많이 막히는 관계로 특히 여기 북쪽 면은 좀 물때가 많이 보여요. 반면에 오후에 서쪽에서 해가 비치는 이 서쪽 벽면은 그래도 좀 잘 말라서 물때가 덜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이렇게 잘 비치면은 집이 그래도 이뻐 보입니다. 토지 면적은 대략 2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60평이 넘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이 3층 집이래요. 1층과 2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요 위에 3층이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목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사용 승인은 2013년으로 이제 11년 된 집.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보시면은 벽돌 붙임을 해놓은 자리인데 떨어졌죠. 요 아래쪽도 얇게 벽돌을 붙여놨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낙찰을 받은 후에 집을 좀 보수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길에서 이렇게 나무 계단을 통해서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관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집은 이 집 땅에다가 이 대지에다가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이 계단을 오를 수가 없잖아요. 차가 일로 뭐 점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올라오면은 요 마을길 여기 석축이 있는데 이 대지 아래 석축이 있는데 요 근처에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주차를 할 수 없는 집. 요것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저는 좀 다가오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지적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잘 올라가 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목록 1 건물인데 이 건물이 공부상 요 땅 우리가 금방 봤던 대지거든요. 이 땅과 그 옆에 있는 10제곱미터 짜투리 땅, 이 양지상에 소재한대요. 하지만 요 짜투리 땅, 요 10제곱미터 작은 땅은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를 봐도 이 건물이 요 두 개의 필지 위에 소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이 대지 외 1필지에 건물이 소재한다고 등기와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지적도를 보면은 분명히 건물은 요 대지 위에 이 대지 안에 딱 앉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짜투리 땅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자그만 땅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이 집이 요 짜투리 땅에도 걸쳐 있다고 공부상에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매 매각에 요 짜투리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쓰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이 현관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현관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있고 그 옆으로 식당이 있습니다. 주방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고요. 1층에 방이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실창과 부엌창 그리고 여기 방 창문이 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매정보지상의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얘가 거실창, 얘가 주방창, 얘가 방창문입니다. 이게 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마당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여름에 찍힌 이 동쪽 마당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고 남쪽의 산 쪽에 이렇게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철근으로 단단하게 지지해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마당은 굉장히 프라이빗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당이 요 밖에서 봤을 땐 보이지 않고 여기 하얀 울타리 보이시죠? 이 울타리 너머로 요 산 쪽에 있는 게 그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당 앞쪽은 또 나무가 있고 해서 굉장히 나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당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동쪽 마당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거실의 모습인데 이 사진은 2016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벽난로가 보이고 참 웅장해 보이네요. 현재는 거실의 모습이 이것보다는 확실히 낡았겠죠. 왜냐면 이 사진은 2016년도에 찍힌 사진이니까요. 자, 요거는 1층에 있는 주방의 모습이고요. 2층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2층에 올라오면은 복도가 있고 방이 2개가 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보이지 않네요. 북쪽으로 이렇게 테라스고 있고 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게 계단을 타고 올라온 2층 복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복도가 있고 이렇게 방이 2개가 보이죠. 바깥쪽으로 테라스가 보이고요. 확실히 북향집이라 그런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3층에 올라오면은 3층에는 방 하나, 그 다음에 드레스룸 하나, 화장실도 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3층에는 화장실이 있네요. 이게 3층 방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2016년에 찍힌 사진이에요. 경매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 가격이 거의 4억인데 현재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2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일괄로 매각되고 있고요. 다음 매각기일은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처음에서 제가 이 집은 전세 세입자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액 다 안 받겠다. 일부라도 받고 내가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라 그랬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란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거 임차권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전입일이 2021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3억 전세금을 주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세 기간을 마친 다음에 저 이제 이사 가겠습니다. 집주인 저 3억 원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고 현재는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세대 열람을 확인해 보면은 이 집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우선 이사를 나가신 거고 그래도 집주인이 이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제 강제 경매를 이 임차권자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데 2024년 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임차권자가 전입한 날짜는 2021년 8월 31일로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한참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 덜컥 낙찰을 받으면은 요 3억 원을 모두 다 입찰자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집이 3억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은 이 3억 원을 보증금 배당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계속 유찰돼서 만약에 1억에 낙찰됐다. 그러면은 이 전세 임차권자에게 1억만 배당되고 나머지 2억은 낙찰자가 떠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은 반전이 있는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더 보겠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는 요 전세권, 주택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원래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청 채권자 겸 임차인인 이 집에 3억 원 전세 내고 들어온 분이요. 이분이 경매도 신청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이 배당해서 전액 배당되지 않더라도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2024년 3월 22일 날 제출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의 경우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낙찰이 잘 안 돼요. 유찰이 막 되고. 그런데 지금 원래는 대항력이 있는 이 임차권자가 전세 임차인이죠.
저는요 대항력 포기할게요 라고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집이 계속 유찰돼서 1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 겸 임차인은 전체 보증금 3억 원이 아닌 1억 원 정도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2억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를 포기하겠다. 대항력도 말소시켜주겠다. 임차권 말소 등기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고 현재 임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는 경매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계속 유찰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는데 하면은 이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집 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까지 왔을까요? 아마도 이 전세 세입자는 이제 전세라면은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보증금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시간은 가고 본인 스스로도 이 3억에 대한 손해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서 일부라도 받아 나가자. 이런 전략을 현재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집 주인이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지 그 상황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래서 돈을 못 돌려주는구나 하는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집의 소유자가 2017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이 집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얼마에 이 집을 낙찰받았을까? 당시 경매 자료를 찾아보니 2016년 12월 달에 이제 1차 매각이 시작되었고 감정가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2017년도에 2억 5천에 낙찰됐는데 당시에는 미납했고 현재 소유주는 2017년 11월 29일 날 이 집을 2억 1,257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12명이나 응찰을 했었네요. 그리고 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대략 2억 1천만 원에. 2017년 12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는데 을구를 보니까 같은 날 땡땡 은행에서 채권 최고의 2억 2,956만 원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락 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한 거예요. 자, 채권 최고액이 2억 2,956만 원이니까 대략 2억 정도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낙찰가는 2억 1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1천만 원 정도 자기 돈 들고 2억은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잔금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이 2021년 9월 6일 날 말소가 됐더라고요. 돈을 갚은 거죠. 이 돈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8월 31일 날 3억 전세보증금 받았잖아요. 이 돈 받아가지고 9월 6일 날 은행에 대출금 한 2억 정도를 갚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 집을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3억 전세를 맞췄으니까 뭐 자기 돈 거의 안 들고 9천만 원 정도가 현재 생긴 거죠. 아마 이런 진행 상황과 3억 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집주인의 어떤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그냥 잘 갖고 있는 집주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뭐 그 돈을 갖고 또 불려서 이익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집을 빌렸을 때 그 집을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 잘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즉 보증금을 받은 사람도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 부분, 요 짜투리 땅이 공부상 이 집이 요 짜투리 땅에도 걸쳐 있는데 요 짜투리 땅이 매각에 나오지 않았다. 근데 제가 아마도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이 집이 예전에 한번 경매에 나왔었고 낙찰이 됐고 또 세입자를 받아서 이 집에서 세입자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짜투리 땅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집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땅 주인이 뭐 이 집이 낙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입자가 사는 데 있어서 뭐 태클 걸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좀 이 동네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적도가 왼쪽으로 살짝 밀린 것 같아요. 짜투리 땅이 이 땅이죠. 자, 이 땅 주인이 누굴까? 자, 우선 여기 좀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요 땅도 있고요. 또 이어지는 이 땅, 또 이어지는 요 땅. 요렇게 짜투리 땅이 쫙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집 앞에 짜투리 땅이 조금씩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현황과 딱 일치해서 본다면 아마 여기 경사로 옆에 있는 계단 부분인 것 같아요. 요 계단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마을길이 있는데 요 마을길도 국공유지가 아니고 개인의 소유입니다. 자, 보니까 이 개인 땅의 소유권 변동일이 2013년 11월 29일인데 소유권 변동 원인이 주소 변경. 땅 주인이 주소를 변경해서 정보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집들 중에서 요 날짜, 이 도로 소유권 변동일자와 소유권 변동일자가 같은 집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요 집이 같더라고요. 2013년 11월 29일 같은 날이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 도로의 주인이 현재 이 집도 소유하고 있고 요 앞에 있는 짜투리 땅들도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 주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집 주인은 이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만 지은 게 아니고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요 집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경매 물건까지 모두 다 지은 분이 현재 이 집도 소유하고 요 도로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집은 지었는데 아마 분양이 안 되었던 것 같고 경매 물건 역시 분양이 안 됐었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권이 바뀐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있는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은 소유권 변동 일자를 보니까 요거는 분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요 마지막에 있는 집까지 요 라인에 있는 집을 모두 다 지은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조성하고 집을 짓고 분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그 마을의 일단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잖아요. 야, 이거 막아서 내 땅 맹지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낙찰받았는데 이거 맹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 경매물건 관심 있는 분들 요거 낙찰받아서 여기 계신 전세 세입자 해방시켜줄 분들은 요 토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이랑 건축무대장 확인해 보니까 이 도로를 소유하신 분, 이 집들을 지은 분이 저희 집이랑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꼼꼼히 살펴보느라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